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오늘은 마용성의 마자를 담당하고 있는 한강의 도시 마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북의 3대장 중 하나인 게 마포구고요. 그런 이제 인구랑 면적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용성에서 용산구와 성동구는 제가 이미 글을 작성하고 영상에도 담아놨으니까 제 블로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이번 포스팅의 주인공은 이제 마포구인데, 마포구 자체도 어차피 제가 생활권 중심으로 살펴볼 거라서 그 근간이 되는 서울의 생활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크게 5개의 생활권으로 나뉘는데요.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렇게 되고요. 동북권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동구,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됩니다. 서북권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렇게 되고요. 마포구가 서북권에 포함되어 있죠. 서남권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이렇게 정리됩니다. 동남권은 이제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되고요. 동남권에 진도기 하나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동남권에 이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동북권에 성동구, 동대문구, 도심권의 용산구는 제가 이미 다뤘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마포구는 서구권에 위치한 강북의 3대장 중 한 개입니다. 서울에서 한강을 가장 넓게 낀 행정구역이며 서울 서부권 교통중심지라고 불리는 마포구를 쪼개서 살펴볼게요. 교통중심지라는 거는 제가 아래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공덕역이 총 4개의 역사가 지나가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이렇게 4개가 지나가고요. 홍대 입구역은 3개 역사,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갑니다.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세전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여기 있는 마포구에 내에서는 광흥창역, 신촌역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병북로를 활용해서 자유로로 연결도 되고, 마포구 자체가 내부순환로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다리도 총 한 7개 정도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사통팔달로 정말 교통이 편리한 곳이기도 하죠, 마포구가. 그래서 이제 마포구의 지역 생활권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 내용은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마포구 편에 따라서 제가 좀 내용을 작성했고요. 마포구의 생활권은 총 5개로 나뉘게 됩니다. 보시면은 상암 생활권, 성산 생활권, 합정 서교 생활권, 용광 생활권, 아현 생활권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특정 회사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이제 마포구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이 내용 자체가 아직 고시가 된 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2030 서울 생활권 내용과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문서죠. 그 내용에서 좀 변동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합정 서교 지역 생활권입니다. 이곳은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에서도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부각되는 곳인데요. 그 유명한 홍대 상권이 있는 곳이고요. 홍대 상권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연남 합정 상권도 해당 생활권에 포함이 됩니다. 영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경의중앙선이 지상으로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늘진 느낌을 주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경의중앙선이 지하로 들어가고 경의선 숲길이 조성된 이후에는 마포에서 홍대 버금가는 핫한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포구는 이런 다리에 대한 이슈가 이제 철거가 되거나 지하화 되거나 하는 것도 제가 좀 이따가 아현동에서도 좀 말씀드릴 건데, 이런 다리가 없어지는 거가 되거나 이런 지상에 있었던 철도가 지하화 된다는 게 정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포구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합정동을 살펴보면,
합정동은 양화대교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마포구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중심지답게 대한민국의 탑 엔터테인먼트사인 YG 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정동의 뭐 대규모 호재는 뭐라 해도 이제 당안리 발전소 지하 사업 같은데, 이제 이 발전소는 2000년대부터 계속 노후화랑 미관 문제로 이슈가 계속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지하 발전소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013년도부터 지하 공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뭐 현재 기준, 이게 작년도 책을 제가 봐가지고 현재 기준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뭐 1, 3호소 1에서 3호 발전소는 철거가 되었고, 남은 4, 5호기는 당안리 문화창작 발전소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합정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성산 지역 생활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성산동이랑 망원동이 포함되어 있는 생활권이고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아래로는 한강, 중앙으로는 홍제천, 불광천을 끼고 있고,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공원,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 세터글린공원, 외봉산, 성미산 등이 있어서 수변 공간이 풍부하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당 생활권도 홍대의 상권의 영향을 받아서 상권이 확장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 죄송합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오세훈 시장님이 한번 발표하셨죠. 그 내용에 보시면은 한계가 이제 뭐 수변 축을 좀 확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런 홍제천이랑 불광천 쪽에 있는 뭐 수변 지역도 좀 정비가 된다면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아현 지역 생활권이고요.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 업무 시설이 발달한 생활권입니다. 이제 아현 생활권은 뭐 공덕동, 아현동, 염리동, 대흥동을 포함하고 있는 생활권이고요. 도심 지역과 연접하고 있고 마포대로변으로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으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동을 한 번씩 살펴보면, 공덕역이죠. 공덕역은 공덕동에 있고, 이제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이제 이 역세권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 용산역, 광신역, 삼성역 등과 같이 이런 동급 수준으로 파급력을 갖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그 입지를 반등하듯이 공덕동에는 효성그룹 본사, S51, 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 서울지방검찰청, 그리고 법원, 마포경찰서 등의 굵직한 사기업과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권도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고, 공덕 레미안 1에서 5차,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등의 주거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서 업무, 상권, 주거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강북의 최대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고가철도 내용인데요. 제가 위에서도 이제 경의중앙선 지하화를 통해서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면서 연남동의 상권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아현동 쪽이죠. 아현 고가차도가 철거하면서 굉장히 이게 좋아졌는데, 이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현 고가도로라는 것 자체가 1968년에 개통해서 서울역에서 이대권역을 연결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도로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현 고가도로 밑이라는 이유로 소외가 되었습니다. 아현 고가도로를 굴레방다리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현 고가도로가 2014년 3월 달에 철거가 됐고, 이제 그 고가도로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시야가 탁 트이게 되면서 거기에 또 아현 뉴타운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 주거 환경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제 고가도로 철거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효과를 본 단지를 보면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현 3지역을 재개발해서 공급된 3,885세대 대규모 단지죠. 2014년 9월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당시에는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연 고가도로 철거가 완료되면서 미분양이 굉장히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마레프 국평은 뭐 18억에서 21억까지 호가를 하고 있고, 테라스 타입은 26억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네요. 뭐 25평대는 뭐 14억 9천, 이건 아마 15억 대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뭐 14억 9천에서 17.5억까지 호가를 형성하고 있네요. 이게 분양가 대비 거의 한 3배 이상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와, 정말 이게 주변 상황의 개발 계획이랑 부동산의 입지의 가치는 정말 무섭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흥동이랑 염리동을 살펴볼게요. 두 지역 모두 세로로 길게 뻗어 있고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흥동을 먼저 살펴보면, 대흥동의 북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었지만 2020년도에 신촌 그랑자의 입주로 많이 정비가 되었고요. 대흥동의 남쪽은 서강대학교에서 대흥역까지 이어진 곳에 6호선 역세권 상권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마포 자이 2차와 같은 고급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흥동에는 당할리 발전소, 아까 말씀드린 당할리 발전소랑 용산을 이어주는 증기기관차가 있는 동막역이 있었지만, 동막역이 이제 뭐 증기기관차니까 타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동막역이 제 기능을 못하겠죠. 누가 증기기관차를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쇄가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되다가 이제 대흥역이 생기고 경의선 기찻길이 지상공원으로 바뀌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서울의 마포구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죠. 뭐 당연히 좋은 거고 없어서 못 들어가죠. 어쨌든 보시고, 염리동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소금 창고가 있었던 곳이고요. 대흥동이랑 마찬가지로 낙후된 북쪽 지역은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 중이고요. 남쪽 공덕 로터리 주변은 업무 밀집 지역인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용강 지역 생활권은 이제 용강동, 신수동, 도화동이 있는 생활권이고요.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주거지 및 공간적 변화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마포역이랑 공덕역 일대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구가 지정 시행되었으며 대규모 업무 시설이 분포되어 있고요. 뭐 아파트 비율이 높고 뭐 신축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암 지역 생활권입니다. 이제 뭐 친환경 문화도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서부권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건 뭐 다 이젠 너무 다 익숙해졌지만, 이제 상암 DMC 조성을 통해서 첨단 산업을 갖추게 됐고요. 뭐 지상파 3사랑 다양한 방송국이랑 첨단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뭐 한강과 인접해 있다는 최대 장점과 함께, 원래 이제 여기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잖아요. 그 시설을 인천광역시 서구로 이전한 뒤에 뭐 이제 하늘공원, 뭐 노을공원과 같은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또 보면 이제 난지도에서 서구로 이전을 했잖아요, 매립지를.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인천 지역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뭐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뭐 되게 된다면은 이 서구 지역에도 하늘공원, 노을공원과 같은 관광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서구 쪽이죠. 서구 지역이 뭐 현재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고 한데, 서구 지역은 감히 예상해 보건데 서울과의 지역 이런 접근선으로 가깝고 하니까, 그리고 대규모 입주가 다 몰려 있고 하니까 한 10년 내외는 거의 인천의 탑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진짜 연수구랑도 비교를 하면서 거의 치고받고 하면서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수구에는 송도 빼고는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시세가. 막 엄청나게 좋지도 않고, 뭐 다른 인천 지역에 비해서, 다른 인천 고급적인 지역에 비해서요. 보면은 서구는 정말 이제 공약적인 내용이랑 다른 내용들이 다 합쳐지게 된다면은 정말 무섭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도시입니다. 네,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뭐 현재 기준으로 마포 아파트 시세이니까 참고하시고,
뭐 대형 평형은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합정 메트나폴리스, 마포, 프레스티지 하이 이렇게 1, 2, 3위를 뭐 47억, 33억, 27억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국평은 레미안 웰스트림 23억, 레미안, 마포 리버웰 22억, 뭐 심촌 아이스파크 21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20억대랑 뭐 10억대 후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마포구 정비사업 목록표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끝으로 마포구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는 이제 마용성으로 불리면서 강북의 3대장으로 불리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천구랑 광진구보다도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닫았죠. 그런데 이제 경의선 숲길, 뭐 대규모 뉴타운 조성, 학교 및 학원 등의 교육시설 증대로 인해서 마포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포구는 한강을 가장 많이 끼고 있는 서울의 행정구역이죠.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에 따라서 뭐 상암, 망원, 합정, 용강, 도화동에서는 한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포구는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지역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